마을회관 시설을 헐값에 부인에게 매각한 농협조합장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익금으로 자선 활동을 하는 기부센터에 못 쓰는 폐기품이 대거 기부되고 있습니다. 비양심 기부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은 챙기면서 폐기 부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청 신축 이전 사업을 내년 7월에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관건인 부지 논의로 재추진되지만 춘천 내 이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강원도 교육청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2등급 높아진 3등급을, 횡성구는 올해도 5등급을 면치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마을 영농법인 대표가 마을회관이 포함된 법인 시설을 자신의 부인에게 헐값에 팔다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올해 초 횡성에서 농협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마을회관, 130여 명이 사는 마을이지만 인기척도 없고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잠근 게 아니라 애초에 마을회관으로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마을회관이 포함된 이 시설은 지난 2006년 설립된 마을 영농조합법인 재산입니다. 새농어촌 건설 사업 등으로 나온 시상금 8억 9천만 원을 받아 법인을 만들었고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겠다며 횡성군에서 5,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영농법인 대표인 A씨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마을회관이라는 것을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2016년 전에 마을회관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과연 마을회관이 맞는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마을회관이 맞습니다라고. 심지어 지난 6월 이 영농법인은 마을회관이 포함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B씨에게 6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5억 원을 받아 A씨 등 회원 25명에게 나눠줬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B씨는 알고 보니 법인 대표인 A씨의 부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업계에서 해당 시설의 시세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헐값에 매각하려 한 건 결국 9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아들은 문제를 제기한 주민의 농장 앞길을 사들여 경계를 측량한다며 쇠말뚝을 박아 사실상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문제의 영농법인 대표는 올 초 횡성의 한 농협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마을회관은 매각 대상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고 법인 재산은 마을 재산과는 분리된 것으로 영농법인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한 번쯤 이용해 보셨나요? 이 기부품을 손질해서 되판 이익금으로 자선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기부 물품의 절반 정도는 못 쓰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의 한 기부 물품 분류센터. 새 물건과 다름없어 방문객들에게 금세 팔려나가는 기증품도 있는가 하면 지난달에 기부품으로 들어온 이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1월로 상품 가치조차 없는 물건입니다. 손으로 집자 바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접시도 있는가 하면 일부 부품이 빠져 있어 아예 사용이 불가한 운동기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묻은 옷과 가방, 국과 가죽이 달아버린 신발 등 이곳은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한데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곳입니다. 폐기품으로 분류된 물건들이 담긴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강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버려진 폐기량은 42%에서 61% 수준으로 전체 기증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한 50% 정도는 저희가 이제 폐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분류하는데 활동전사님들이나 여기 이제 상근하는 이제 직원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폐기와 재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기증품 개수에 비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다 보니 못 쓰는 기부품이 줄지 않고 결국 폐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시트처럼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들은 따로 포대자루나 규격에 맞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보완에 앞서 시민들의 성숙한 기부 문화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역 간 유치 논쟁 등을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강원도청 신축 이전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재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논의가 중단된 도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내년 7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논의를 재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관건인 부지에 대한 논의와 물색도 내년 여름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내 이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부지 물색에 들어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1년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이고 중앙투자심사와 입찰 등을 거쳐 2022년 7월에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여름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속초시는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강원도는 4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이 떨어져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로 하위권에 속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도교육청이 결탁을 막기 위해 공사 계약과 관련한 관계자 접촉 지침서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청렴 정책을 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속초시가 3등급 뛰어올라 1등급을 기록해 도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시는 모두 3등급에 그쳤고 양양군과 홍천군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와 정선군은 3등급이 떨어져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횡성군도 지난해와 똑같은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강원랜드는 올해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들과 공직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안해 산정된 결과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부패 경험이 줄면서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되면서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종일 뿌옇게 흐려진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주가 세제곱미터당 54 마이크로그램, 횡성 61, 영월 64, 평창 5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륙 지역은 바람도 약해서 대기 정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 중국에서 추가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에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는 9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관리를 위해 파악한 입지자 현황을 보면 원주 갑선거구 12명, 원주 을 10명, 강릉 16명, 춘천은 15명이었습니다. 거대 복합선거구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11명,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8개 선거구에서 현재 96명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비 후보 등록, 내년 1월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출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풀 공예품 박물관이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불온초등학교 단강 분교장을 매입해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2002년부터 원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풀 공예 공모전 수상작들을 상설 전시하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700점이 넘는 지풀공예 공모전 수상작들은 현재 원주 역사박물관 내 가건물에 보관돼 훼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횡성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됐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오늘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당초 예산액 4,718억 원 가운데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32개 사업 134억 원을 삭감해 4,58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 20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내일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확대 시행과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풍력발전소에서 전기 관련 점검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A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헬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전기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적자 상태인 영월 상동우체국이 상동읍사무소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영월 상동우체국은 오늘 상동읍 사무소 1층 체력단련실 공간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전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만성 적자를 이어오던 상동우체국의 폐국 논의가 진행되자 주민들은 반발해왔습니다. 영월군은 상동우체국이 상동읍사무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장암산 일대에 유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장암산을 2020년 국유림 활용 산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국비 10억 원을 들여 전망대와 등산로, 체험시설 등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 공간도 조성합니다. 산촌 활성화 사업은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 지역 8개 평준화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오는 11일 낮 12시까지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접수합니다. 신입생 정원은 2,380명으로 학생들이 1지망과 2지망 학교를 지원한 뒤 학교별로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나머지 정원 50%는 이동 시간과 환승 횟수를 더한 통학 시간 50점 이상인 학생을 제외한 뒤 임의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8일에, 학교 배정은 다음 달 17일에 발표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 도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를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도 투자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던 강원 지역 투자는 2017년 이후 동계올림픽 특수가 끝나면서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건설과 설비 투자 모두 둔화되는 등 강원 지역의 투자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KBS 지역 방송국 축소와 관련한 여야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가 경제성을 이유로 지역 방송국을 축소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는 국회의원 10명의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